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을 비스듬히 가로질렀다. 정혜진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아니시네요? 꼭 끌어안고 서 있었다. 봉투 모서리가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힘을 늦추지 않았다. 마치 그것을 놓으면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함께 흘러내릴 것 같았다. 사무실 안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전화벨이 뒤섞여 있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힐끗 보았다. 시선이 차갑고 무심했다. 본인분은 아니시네요. 직원의 말투에는 약간의 의아함과 동시에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덧붙였다. 시어머니 분이 이미 처리하셨던데요. 며칠 전에 직접 오셔서 다 정리하시고 가셨는데. 정혜진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서류를 내밀려던 동작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이 봉투 위로 떨어졌다. 거기 굵은 검은 글씨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소유자 윤영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눈앞의 글자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정혜진은 숨을 들이켜려 했지만 공기가 목 안에서 걸렸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다. 저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다른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아니요, 확인했어요. 명의 변경 서류 다 제출되었고 도장도 다 찍혀 있었어요. 본인 확인도 됐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직원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건 집안일 아닌가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가족 간 거래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요. 혹시 문제 있으시면 집에서 직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다. 손가락이 종이를 눌러주름을 만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입술 끝이 떨렸지만 사무실 안에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복사기는 여전히 돌아갔고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정혜진은 봉투를 가방 안에 밀어넣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답답했다. 마치 무언가 큰 돌이 박혀 있는 것처럼. 건물 앞 가로수 아래에서 그녀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다시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윤영선. 그 이름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선명하고 확고하고 부정할 수 없이. 정혜진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번에는 깊숙이 가장 안쪽 주머니에. 마치 그것을 숨기면 현실도 함께 감춰질 것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다. 어깨가 약간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저녁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녀는 홀로 걷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화면을 본 채로 몇 초간 멈춰 섰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다. 집으로. 그 이름이 쓰여진 집으로.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쇼핑백 비닐 소리가 먼저 들렸다. 정혜진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윤영선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흘러나왔다. 아이고 왔어? 늦었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정혜진은 현관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가방을 어깨에서 내렸다. 거실로 들어서자 윤영선이 쇼핑백을 하나씩 소파에 늘어놓고 있었다.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가방들. 적어도 대여섯 개는 되어 보였다. 윤영선은 그중 하나를 열어 블라우스를 꺼내 자신의 몸에 대보며 거울을 보았다. 이거 봐, 예쁘지? 요즘 백화점도 세일을 하더라고. 그래도 좀 비싸긴 한데 뭐 어쩌겠어. 사람이 입을 건 입어야지. 정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따라 마셨다. 목이 말랐다. 아니, 입이 말랐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혀 위에서 엉켰다. 며느리는 오늘 동창회 있다며? 윤영선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다. 정혜진은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약속 있었어요. 약속? 무슨 약속? 부동산에 들렀다 왔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쇼핑백 소리도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다. 정혜진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윤영선은 블라우스를 소파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동산? 왜?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윤영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확인? 뭘 확인하는데? 혹시 나 몰래 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그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구겨진 모서리가 손가락을 찔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영선은 코웃음을 쳤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아무것도 아닌데 부동산을 가? 며느리가 요즘 이상하더라. 맨날 나가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진짜? 네. 윤영선은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다시 쇼핑백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흥미를 잃은 것처럼. 그녀는 다른 가방을 열어 화장품 세트를 꺼내며 말했다. 아유, 젊은 사람은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은 늙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림하는데. 며느리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 직장도 있고 점기도 하고. 그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정혜진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윤영선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참 며느리. 요즘 회사 일은 잘 돼? 네. 월급은? 왜요? 윤영선은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냥 궁금해서. 나는 평생 일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 며느리가 얼마나 버는지. 정혜진은 손목에 걸린 직장 명찰을 내려다보았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윤영선의 시선이 그 명찰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코웃음을 쳤다. 명찰 하나는 참 번지르르하네. 그래서 뭐 대단한 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데? 사무직이요. 사무직?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찰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윤영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며느리, 나 대답도 안 하고 가? 하지만 정혜진은 이미 문을 닫았다. 딸깍 잠금장치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봉투를 다시 꺼냈다. 소유자 윤영선. 그 글자를 보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더 깊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거실에서는 윤영선이 쇼핑백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닐이 바스락거리고 서랍이 열리고 닫혔다. 그 소리들이 벽을 통과해 정혜진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눈이 아팠지만 그녀는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밥이 그렇게 술술 넘어가니 아니, 좋으시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었다. 저녁 식탁. 정혜진은 밥을 뜨고 국을 놓으며 조용히 식사 준비를 했다. 윤영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아, 언니. 나야. 목소리가 거실 전체로 퍼졌다. 정혜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젓가락을 놓으며 귀를 기울였다. 아니,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는 저절로 들어왔다. 응, 그거 말이야. 다 끝났어.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이제 그 집은 내 이름으로 깔끔하게 넘어왔다더라. 정혜진의 젓가락이 그릇에서 미끄러졌다. 달그락 소리가 작게 울렸다. 윤영선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계속 말했다. 아유,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아? 그냥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일이야. 일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영선도 함께 웃었다. 정혜진은 젓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밥알 하나가 젓가락 사이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말했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며느리 이름으로 해야 하냐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바꿨어. 아들도 찬성했고. 정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그릇을 밀어냈다. 입맛이 사라졌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통으로 향했다. 접시를 하나씩 옮겨 넣으며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크게 울렸다. 윤영선의 목소리를 덮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시댁 돈으로 살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정혜진의 손이 그릇을 쥐었다. 세게. 너무 세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내쉬었다. 물소리만 길게 흘렀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가 그릇을 문지르는 소리,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윤영선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래, 언니. 나중에 보자. 응, 잘 있어. 전화가 끊어졌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혜진은 물을 잠갔다. 손을 행주로 닦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윤영선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다. 며느리, 밥은? 배 안 고파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윤영선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을 꺼내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 이상해. 맨날 밥도 안 먹고. 혹시 다이어트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주를 걸고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윤영선의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며느리, 나 물어보잖아. 정혜진은 멈춰섰다. 등을 돌린 채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왜 대답을 안 해? 대답했잖아요. 그게 대답이야? 정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윤영선은 냉장고 문을 잡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며느리, 요즘 나한테 뭔가 불만 있지? 없어요. 진짜?
네. 윤영선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정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봉투는 없었다. 방 안가방에 있었다. 하지만 손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마치 무언가 찾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피곤해?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조금요. 윤영선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아이고, 힘들긴. 사무실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집안일 하면서 살았는데. 정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잠그지 않았다. 잠그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침대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글자들이 흐릿해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여 눈물을 밀어냈다. 밖에서는 윤영선이 혼자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TV 리모컨 누르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정혜진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명예 변경, 배우자 동의, 소유권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다. 화면이 글자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밤이 깊어갔다. 밤 11시. 거실 불이 꺼졌다. 윤영선의 방에서도 불빛이 사라졌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다. 정혜진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TV 옆 서랍장으로 다가가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다. 작은 금고가 있었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꺼웠다. 무거웠다. 정혜진은 봉투를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이번에는 잠갔다. 책상 램프를 켜고 봉투를 펼쳤다.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 정혜진은 그것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날짜 순으로 차근차근. 첫 장, 아파트 계약금 정혜진 계좌 이체 5천만 원. 두 번째 장, 아파트 중도금 정혜진 계좌 이체 1억 원. 세 번째 장, 아파트 잔금 정혜진 계좌 이체 1억 2천만 원. 그 뒤로 인테리어 비용, 가전제품 구입, 관리비, 재산세. 모두 정혜진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들이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일렬로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계좌번호, 이체 날짜, 금액.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집은 그녀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남편의 돈이 아니라 그녀의 돈으로. 정혜진은 영수증들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PDF 파일로 저장했다. 파일 이름은 증거 20만 2511. 날짜까지 정확히 기입했다. 작업이 끝나자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정혜진은 등을 의자에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이 건조했다. 깜빡이니 눈물이 조금 나왔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냥 피로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영수증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모든 걸 남편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몰래 한 일일까? 아니면 둘 다 알고 있었던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정혜진은 노트북을 닫고 영수증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고에 넣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멀게 느껴졌다. 정혜진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잠들었다. 얕고 불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다. 윤영선은 이미 일어나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일찍 나가네. 회의 있어요. 아침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윤영선은 대답하지 않고 TV만 보았다. 정혜진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가방을 확인했다. 노트북, 지갑, 그리고 어젯밤 스캔한 파일이 저장된 USB 모두 있었다. 며느리. 윤영선의 목소리에 정혜진이 멈춰섰다. 오늘 저녁에 친척들 온다. 일찍 와. 네. 꼭이야. 알았지? 네. 정혜진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변호사 상담, 무료 법률 상담, 재산 분쟁.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그녀는 들어가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에 대해서 상담받으시려고요? 정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지만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부동산 명의 변경이요. 배우자 동의 없이 된 거요. 아, 네. 그럼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12시 30분에 오시겠어요? 네. 갈게요. 건물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동법률사무소요. 택시가 출발했다. 법률사무소는 작은 건물 3층에 있었다. 정혜진은 계단을 올라가며 손을 떨었다. 입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다. 정혜진 씨시죠? 앉으세요.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명의 변경건이시죠?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파트를 자신의 돈으로 샀다는 것. 하지만 명의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메모했다. 그리고 물었다. 증거는 있으세요? 정혜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다. 여기 다 있어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제 계좌에서 이체된 거요.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혜진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실제 구매자가 따로 있고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명의 변경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봐야 해요. 만약 반응이 없으면요?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비용은요? 변호사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줬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정혜진은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잃는다. 진행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그럼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그리고 내용 증명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해 드릴게요.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정혜진. 서명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윤영선이었다. 정혜진은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며느리 어디야? 회사요. 오늘 일찍 온다며? 몇 시에 와? 6시쯤요. 늦지 마. 손님들 온다니까. 네. 전화가 끊어졌다. 정혜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저녁 6시 정혜진은 집 앞에 섰다. 문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키고 문을 열었다. 거실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윤영선의 동생들. 모두 소파와 식탁 주변에 앉아 있었다. 정혜진이 들어서자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아, 며느리 왔네. 윤영선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늦었어. 손님들 기다리게 했잖아.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밀려서. 그래. 어서 들어와서 인사나 해. 정혜진은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만 시선은 차갑거나 무관심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혜진은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웠다. 윤영선은 손님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우리 며느리 회사 다니느라 바빠. 그래도 집안일은 잘해.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힘들겠어요. 힘들긴. 그래도 해야지. 시집 온 사람이. 정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접시를 정리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다. 정혜진은 커피를 돌리고 자리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윤영선이 말했다. 그나저나 언니, 그 아파트 명의는 잘 바꿨어요? 윤영선의 동생 목소리였다. 정혜진의 손이 멈췄다. 응, 다 됐어. 부동산에서 확인했어.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들이 워낙 뻔뻔해서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다 가져간다며?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정리한 거야. 아들 명의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제일 안전하잖아. 웃음소리가 터졌다. 정혜진은 물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땡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윤영선이 주방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못 깨졌어? 아니요. 괜찮아요. 정혜진은 그릇을 들어 다시 물을 틀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정혜진은 물을 잠그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정혜진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서류 가지고 왔어요. 정혜진의 눈이 커졌다. 변호사였다. 그녀는 전화로 상담만 했었고 서류는 며칠 후에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오늘 직접 왔다. 지금요? 변호사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냥 들렀어요. 괜찮으시면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정혜진은 망설였다. 거실에서 친척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영선이 물었다. 누구야? 정혜진은 뒤를 돌아보고 다시 변호사를 보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들어오세요. 변호사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정혜진은 거실로 안내했다. 친척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윤영선이 일어서며 물었다. 누구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정혜진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윤영선의 얼굴이 굳었다.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물었다. 법률 대리인? 무슨 일로?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어 한 장을 꺼냈다. 부동산 명의 변경 건입니다. 윤영선 씨 계시죠? 윤영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내가 왜? 동 아파트 호의 명의가 최근 윤영선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는 정혜진 씨이고 배우자인 정혜진 씨의 동의 없이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 집은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를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은행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 영수증들. 정혜진이 준비한 모든 증거였다. 아파트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정혜진 씨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그 외 인테리어 비용, 가전제품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어 확인했다. 신우이도 고개를 들이밀어 보았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다 며느리 돈이었어? 왜 명의를 바꾼 거야? 이거 큰일인데. 윤영선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우리 아들이 동의했어. 아들한테 물어봐.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편의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윤영선이 정혜진을 돌아보았다. 눈빛이 분노와 당황으로 뒤섞여 있었다. 내가 이런 짓을? 정혜진은 말없이 변호사 옆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제 삶이었어요. 윤영선의 입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시아버지가 윤영선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몰래 이런 걸 했다고? 거실이 혼란스러워졌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는 정혜진에게 작게 말했다. 일단 내용 증명은 발송할게요. 앞으로의 절차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혜진은 그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가벼웠다. 친척들이 하나씩 집을 나갔다. 아무도 윤영선을 위로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만 마지막으로 남아 한숨을 쉬었다. 당신 혼자 이 일을 수습해. 나는 모르겠어. 그도 나갔다. 거실에는 윤영선과 정혜진만 남았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의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윤영선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혜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영선이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거야. 어머님을 위해서죠. 윤영선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뭐? 그 집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위한 거였잖아요. 만약 정말 아들을 위했다면 아들 이름으로 했겠죠. 나는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어요. 그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윤영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혜진은 계속 말했다. 저는 그 집을 사기 위해 5년을 모았어요. 야근, 수당, 보너스, 월급. 모든 걸 쪼개서 모았어요.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집을 갖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을요. 나도 평생 내 집 하나 없이 살았어. 그래서 제 집을 가져가신 거예요? 윤영선이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정혜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무시하던 그 사람이에요.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산다고 하신 그 며느리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저는 제 돈으로 살아왔고 제 힘으로 일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영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집은 제가 되찾을 거예요.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윤영선이 소리쳤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디 가서 살아. 정혜진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어머님이 생각하셔야 해요. 문이 닫혔다. 윤영선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정혜진은 돌아가지 않았다. 칠막 결단. 일주일 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섰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속삭였다. 저 집 무슨 일 있나 봐. 며느리가 나간대. 왜? 글쎄, 시어머니랑 싸웠다던데. 정혜진은 짐을 하나씩 트럭에 실었다. 옷, 책, 작은 가구들. 많지 않았다. 5년을 살았지만 정작 그녀의 것은 많지 않았다. 윤영선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로.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정혜진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박스를 들고 나오는 순간 윤영선이 입을 열었다. 가면 끝이야? 정혜진은 걸음을 멈췄다. 박스를 트럭에 싣고 천천히 돌아섰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제 삶이요. 윤영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나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아들분이 선택하시겠죠. 넌 냉정해. 정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냈다. 은색 열쇠가 햇빛에 반짝였다.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윤영선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윤영선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정혜진은 열쇠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덜컹 소리가 작게 울렸다. 열쇠가 바닥을 굴러갔다. 정혜진은 뒤돌아서서 트럭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윤영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와 정말 가는 거야? 하지만 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기사가 물었다. 출발할까요? 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이드 미러로 윤영선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정혜진은 끝까지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다. 새 주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기사의 질문에 정혜진은 종이를 꺼내 보여줬다. 원룸 오피스텔 주소였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돈으로 계약한. 트럭이 큰 길로 접어들었다. 뒤에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다. 정혜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두렵긴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남편과의 관계, 법적 싸움, 혼자 사는 삶.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정혜진은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집을 나갔다며? 목소리에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정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네, 나왔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얘기 길어요. 나중에 만나서 해요. 지금 당장 말해. 정혜진은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다. 당신 엄마가 우리 집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꿨어요. 제 동의 없이요. 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다 제 돈이었어요. 그런데 명의는 어머님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정혜진은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다. 알고 있었구나. 아니, 나는 엄마가 그냥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제 동의 없이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요? 미안해. 나는 엄마가 너한테 말한 줄 알았어. 정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이 안 갔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무슨 소리야?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하자. 아니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앞으로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혜진아. 정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혜진도 이제 그들처럼 자신의 삶을 살 것이었다. 트럭이 새 집 앞에 멈춰섰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했다. 정혜진은 트럭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5층이라고 하셨죠? 네.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빨랐다. 짐이 적어서였다. 1시간도 안 돼서 모든 것이 끝났다. 기사가 떠나고 정혜진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흐릿하지 않았다. 명확했다. 새 집 문을 여는 순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작은 원룸이었다. 거실 겸 침실, 작은 주방, 욕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창문이 컸다. 오후 햇살이 길게 스며들었다. 정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박스들만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통이 트였다. 가슴이 편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갔다.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장에 책을 꽂았다. 주방 선반에 그릇을 정리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새로운 삶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처럼 책상을 창가에 놓았다. 의자를 놓고 앉아보았다.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비쳤다. 서랍을 열어 그 봉투를 꺼냈다. 영수증들이 든 봉투.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그 모든 기록들. 5년간의 노력. 아껴 모은 돈들. 야근했던 밤들. 주말 없이 일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위에 숫자로 남아 있었다.
정혜진은 영수증들을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탁, 서랍이 닫혔다. 더 이상 그것들을 꺼내 볼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증거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그냥 과거의 기록일 뿐이었다. 책상 위에 작은 머그컵을 올려놓았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를 적시며 향이 퍼졌다. 정혜진은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다. 커피를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컵을 책상 위에 놓았다. 김이 천천히 올랐다. 창밖으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정혜진은 전화를 받았다. 네, 변호사님. 내용 증명 발송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네. 전화를 끊었다. 정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따뜻했다. 몸속으로 온기가 퍼졌다. 창밖에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삿짐 트럭 소리. 누군가 다른 사람도 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희미하게 멎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불편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정혜진은 그 고요함 속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한 모금씩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 첫 줄을 쓰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했다. 1. 나 자신을 위한 시간 갖기. 2. 좋아하는 일 찾기. 3. 나를 지키는 법 배우기. 목록이 길어졌다. 정혜진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조금씩 미소 지었다. 어색한 미소였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라서. 하지만 진짜 미소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다. 정혜진은 책상 램프를 켰다. 노란 빛이 책상을 비췄다. 그녀는 계속 타이핑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문득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했다. 아직 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정혜진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이 바로 건물 아래 있었다. 들어가서 간단한 도시락과 음료수를 샀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다. 봉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혜진은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맛은 평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게 느껴졌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편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작은 싱크대였지만 정리하기 쉬웠다. 물을 잠그고 행주로 닦고 제자리에 놓았다. 간단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아직 이불도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담요 하나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새집 천장은 낮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있는 것처럼. 휴대폰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읽지 않았다. 내일 읽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정혜진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옆에 놓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변호사와의 만남, 친척들 앞에서의 대면, 이사.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잠이 서서히 찾아왔다. 이번에는 깊은 잠이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정혜진의 얼굴이 조금씩 이완되었다. 어깨에 긴장이 풀렸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커튼 틈으로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쳤다. 책상 위 커피잔에서는 더 이상 김이 오르지 않았다. 식어버린 커피만 바닥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 밤은 깊어갔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정해진의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정해진으로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작은 원룸 안에서 그녀는 잠들었다. 평화롭게,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싸움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정혜진은 법률사무소에서 윤영선과 마주 앉았다. 중재인과 변호사들이 함께 있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윤영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명예 이전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윤영선의 변호사가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혜진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분노, 후회, 체념. 명예 돌려줄게.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했다.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서류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도장이 찍혔다.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혜진은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명예 이전 완료됐습니다. 정혜진은 서류를 받았다. 그 위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소유자 정혜진. 그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어내렸다. 차가운 종이 위에 따뜻한 이름.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와 길을 걸었다. 해가 밝았다. 하늘이 높았다. 바람이 불었다. 정혜진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하지만 가벼웠다. 발걸음이 경쾌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서류를 액자에 넣었다. 벽에 걸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커피를 내렸다. 컵을 들고 창밖을 보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렵고 불확실한 시작. 하지만 그녀만의 시작. 정혜진은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말없이 바뀌었던 이름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도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